반갑습니다.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고대 중국에서 갑부가 된 석숭에 견줄 만한 부자의 사주를 예시하였는데, 이번 시간에 그 부자 사주를 가지고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부자 사주는 어떠한 게 석숭에 견줄 만한 부자 사주가 되었는가? 석숭에 비교할 만하게 된다. 무엇이? 귀살이 형하여 오면 충하기를 요하고, 그러니까 귀살이라 하는 것은 월일시에 있는 나버모행이 여느 나버모행을 극하는 것인데, 그 나버모행의 좌에 흉살을 찬 것, 흉살이 있는 것, 그것을 귀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형하여 오면이라고 했는데, 이 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하면 충하기를 요하고, 충을 하면은 석숭에 비교할 만한 갑부가 된다. 또 충파로 서로 교류하면 공이 된다 하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문장이 독보적으로 높고 보기가 쌍전하여 석숭에 비교할 만하게 된다 했거든요. 흉사를 충한다.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을해, 을유, 계사, 계해인데 나버모행수가 월일시에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되죠. 와귀가 되느냐? 여느 나버모행화를 극하니까, 수극화하니까. 그래서 귀가 되는데 그 안전자리에 있는 해와 사가 충을 했어요. 이렇게 충을 하여서 일생부유했고 예의가 있었다 하였습니다. 주된 것은 귀의 안전자리에 있는 흉살이 충을 했을 경우에 부자가 된다고 한 것인데, 사실 이러한 사주, 아주 유사한 사주들 제법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부자가 되었을까요? 필자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해는 지살, 사는 역마살, 유는 제살이 되는데, 그리고 계사, 계해는 음착이 되죠. 그래서 흉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는 지살이고 사는 역마살이에요. 고대 삼명법에서는 역마를 재물로 봤거든요. 상업으로 봐서 재물을 많이 얻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귀살이, 살이 흉살이 아니고 역마였기 때문에 일생부유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급살이나 망진살이 아닌 역마살이었기 때문에 재물을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귀살이라 하는 것은 나버모행이 여느 나버모행을 극하는 것과 살이라 하는 것은 역마살을 이야기한 것이다. 역마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문장이 독보적으로 높고 했거든요. 문장이 높다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식상과 인성이에요. 식상과 인성이 유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서로 전쟁을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봅시다. 사유합을 했어요. 그리고 천간에 을목이 있어요. 사는 정제가 되고 유는 편인이 되죠. 정제와 편인이 합을 했어요. 이렇게 합을 해서 재인상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편인의 천간에 을목이 있잖아요. 식신이 있어요. 이렇게 된 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하면은 식신과 인성이 서로 극을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이 식신이 어디에요? 편인의 위에서 같이 동존하잖아요. 어떤 면으로? 몸은 편인인데 생각은 식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인이 식상을 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성과 인성이 재파인이 되지 않고 효신이 식신을 극하여 효신 탈식이 되지 않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또 어떻겠습니까? 바로 예의가 있다. 예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또 인성과 비경급이 왕한 사람이 비교적 예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비경급이 현침에 속한다든가 양인에 속한다든가 또는 괴강에 속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또한 예의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주와 같이 비교적 합을 하고 또 몸은 편인이지만 식상을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불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귀가 있고 귀의 좌에 충을 하는데 그게 역마성일 경우에는 석승에 비교할 만하게 부자가 될 수가 있는 징조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를 십성으로 추리하여 봅시다. 을해, 을유, 계사, 계해인데 일간의 자리에 사화 정제가 있어요. 그리고 계해가 있으니까 비경급이 강하지요. 그리고 해는 을목식신의 생지가 되죠. 또 을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신생제의 털은 일단 갖추잖아요. 관인상생이나 재생관보다는 사주 그 바탕이 십성으로 추리할 때는 식신생제의 바탕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강하죠. 비경급이 많죠. 비경급이 많다는 것은 독립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스스로 창업을 하여 일하는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하니 그렇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징조가 있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태를 볼 때는 을목 다음은 병이 되죠. 갑을병정 병이 되죠. 그리고 유에서 술해 자가 되니까 병자죠. 병자가 태가 되죠. 병자의 나범오행은 수가 되죠. 사주의 수가 이렇게 많고 다시 태도 수가 왕합니다. 비경급이 정말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식상생제의 기반을 갖고 있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운이에요. 운에서 식상생제의 기세를 잘 복돋을 수 있는 운이 되면은 이 사주는 갑부가 되는 거죠. 운을 보면은 재성에서 식상성으로 흐르는 사주가 됩니다. 자, 이러하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신살로서 추리했을 때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되고 또 십성으로서 추리했을 때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석승에 비교할 만하게 큰 갑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의 흐름이 정말 좋은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석승에 견줄 만한 사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